진료를 받다가 차도가 없어서 전립선 이제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계속 이제 통증은 악화되어서 통증이 오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진통제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질환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아픈데도 괜찮다는 말을 듣는다는 거에 있어요. 진단조차 받기 힘든 간질성 방광염, 몰랐던 진짜 원인을 알게 되실 겁니다. 고통은 분명한데 검사상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요. 진단조차 받기 힘든 간질성 방광염, 요즘에 이슈인데요. 제가 오늘은 이야기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간질성 방광이 생기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몸이 힘들고 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방광에 염증도 생기고 다른 수술 때문에 방광에 영향을 받아서 안 좋아지는 케이스들, 그리고 노화가 되면서 세포가 정상적으로 새롭게 재생이 안 되면서 생기는 변화들, 기타 만성질환 때문에 신경세포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원인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광에 염증이 생겼다 치료됐다 생겼다 치료됐다 하면서 방광 내벽에 있는 점막층에 손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한 부위에 염증이 또 생기게 되면 그 부위가 자꾸 패이게 되고 치료되는 과정에서 거기 섬유화가 생기고 정상적으로 점막층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점막이 생기지 않으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고 거기에 궤양성이 생기고 그게 분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광 자체가 한꺼번에 수축을 해야 되는데 수축을 못 하는 거죠. 개발성 요로감염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치료 전에 이쪽 부위가 전체가 시뻘겋게 돼 있잖아요. 전체가 다 염증이 생겨 있는 그런 부위고 이게 염증이 아닐 수 있어요. 궤양일 수 있습니다. 음식류를 먹었을 때 위에 궤양이 생긴 사람들은 머리도 굴러가는 것처럼 아프잖아요. 똑같이 방광에도 소변이 차기만 하면 상당히 많은 통증을 갖다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료 후에 뻘겋던 부위가 하얗게 되면서 치료가 된 병변이 해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 환자는 혈관 주변에 울긋불긋하는 것은 군집을 주고 있어요. 수축했을 때 수축이 안 되거든요. 통증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빈뇨가 생길 수 있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자극을 받기 때문에. 소변에는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이잖아요. 유레아나 아니면 크레아틴 같은 여러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게 피부에다가 이렇게 올려만 놔도 반나절이 안 돼서 이게 염증이 생깁니다. 근데 방광에는 24시간 내내 소변이 있어도 증상이 없는 이유는 방광 내벽에 개그층이라고 해서 코팅층이 존재해요. 근데 그 코팅층이 벗겨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코팅층이 벗겨지니까 위에 궤양가 생긴 것처럼 방광에도 궤양이 생긴 것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분도 치료 전이었는데 치료 후에 아주 깔끔하게 이게 정리가 돼서 병변이 완화가 됐던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 자료도 보면은 완전히 시뻘개요. 여기도 혈관들이 많이 불뚝뚝 나와 있죠. 근데 이쪽에 보면은 혈관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유는 이 혈관 자체에도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 혈관이 피를 공급해줘서 영양분을 주는데 뻘건 부위에는 영양분이 잘 못 들어간다는 거죠. 자극을 받으니까 더 망가지고 치료가 안 되고 아무리 약을 쓰고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미만성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치료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정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궤양성이든 비궤양성이든 상관없이 환자들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게 바로 간질성 방광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자주 화장실을 가는지, 알 수 없는 배 통증과 배뇨통을 겪고 소변 처음과 끝에 찌릿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지 몰랐던 진짜 원인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일주일에 한 15분에서 20명 정도는 치료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간질성 방광염에 대해서 500여 명을 치료했고 40대 여성이에요. 병원에 오셨는데 알 수 없는 방광의 통증과 빈뇨 증상 때문에 병원을 6군데나 넘게 다니셨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안 돼서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은 소변검사, 방광내시경, 복부 CT 등등 수많은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정상이라고 나왔어요. 이분 얘기인데 하루에 20번 넘게 화장실을 가야 하고 하복부는 항상 쑤시듯 아픈데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절박뇨, 급박뇨 때문에 일에 집중도 잘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결국 직장까지 휴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방광 하나 때문에 내 몸에 문제가 생겨서 본인의 생업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사람 만나는 게 되게 싫겠죠. 부부 사이도 많이 멀어지고 가장 괴로운 거는 병원을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 고통을 믿어주거나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의사도 마찬가지로. 아픈데도 진단을 받지 못한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5, 6년 전에 아랫배가 안 좋았어요. 회음부도
안도 안 좋고 통증이 시작되다가 집에 가까운 대학병원에 갔어요. 알약들을 처방받아서 먹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남자이다 보니까 전립선염하고 방광염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진료를 받다가 차도가 없어서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전립선 이제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도 네. 간질성 방광염이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비궤양성 간질성 방광염에 대해서는 확실한 치료를 받을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계속 이제 통증은 악화되어서 하루번도 다니고 한약도 먹어보고 했었는데 통증이 가시지는 않았어요. 통증이 오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진통제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온갖 검사들 다 했어요.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투자했음에 불구하고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 방법을 찾지 못했던 분이죠.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라 나왔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환자분들에게 방광 유기상 검사 등 정밀 진단을 시행했고요. 그 결과 간질성 방광염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6주간 주 1회에 히알루론산 치료하고 콘드로친 설페이트라는 치료를 시행했고 저자극식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동시에 소식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운동요법까지 해서 조율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마자 통증의 강도는 뚜렷하게 감소했고요. 밤에 화장실을 5번, 6번, 7번 가던 횟수가 한두 번으로 가게 되는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6개월 후 환자분은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셨고요. 가족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제가 그 환자분께 드린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병은요, 실제로 존재하는 질환이고 환자분의 고통은 상상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순간 그분의 눈가에서는 눈물이 고였고 좀 더 얘기하면 눈물을 너무 쏟을 것 같아서 말을 많이 잊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몸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상황이 더 깊은 상처로 남았던 그런 병이었던 거죠. 이 간질성 방광은 더 조심스럽고 정밀하게 그냥 질환만 따지는 게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가면서 치료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간질성 방광염 진단은 왜 어려운 거예요? 간질성 방광염은 방광 통증 증후군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블래더 페인 신드롬. 증후군이 붙는 거는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애매모호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증후군이 붙는 질환치고 쉽게 해결되는 병원이 없고 난치병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접하는 이 방광염이 있어요. 30에서 한 40% 여성들이 겪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6개월 안에 2번 정도 그리고 1년에 3번 이상 방광염을 앓게 되면 만성 방광염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만성 방광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방광염이 자주 생기는 분들이 이 간질성 방광염으로 자꾸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방광이라고 하는 조직은요, 우리의 간하고 똑같아서 자기 기능의 70%가 상실돼야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몸이 안 좋았던 사람들도 한 50% 60% 정도의 염증을 갖고 사는데 이것이 발현이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피곤해지거나 잠을 못 자거나 과로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이런 특정한 상황이 도달하게 되면 사람이 갑자기 확 나타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배뇨통이 생기고 자주 매렵고 소변 끝이 아프고 이러면 이제 이 방광염의 증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질성 방광염은요, 궤양성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비궤양성으로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궤양성이라는 건 궤양만 메꿔주면 치료가 되는 거지만 비궤양성 간질성 방광염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거는 치료하기가 되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질환은 일반적인 방광염과 다르게 병원 검사상에서 방광염이 아닌 것으로 나와요. 대표적인 게요, 간질성 방광염의 첫 번째 진단 조건이 소변 검사에서 정상이 나와야 됩니다. 정상이 나오고 소변이 방광에 차기만 하면 아랫배가 통증이 생기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남자들 보면 고환으로 통증이 오기도 하고 여자분들은 허리로 오기도 하고 양쪽 옆구리도 오기도 해요. 그리고 이 통증이 한 군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막 돌아다녀요, 배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 간질성 방광염이 나타나면은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병원 검사상에서는 방광염이 아닌 것으로 나오지만 그러니까 나만이 알고 있는 통증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광염은 소변 검사로 염증을 발견할 수 있다면 간질성 방광염은 방광 점막 안쪽에 염증이 돼서 소변 검사로는 염증이 발견되지 않고요. 방광 내시경을 통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진단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있다 하더라도 방광 내시경 소견상으로는 이게 간질성 방광이다 얘기 못합니다. 의사의 경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진단될 수 있기 때문인데 진단 기준도 사실은 학회마다 정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신드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간질성 방광염을 많이 접해본 의사에게 진단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요, 방광 내시경 검사를 먼저 하게 되고요. 방광 상피 내 점막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구상화 병변이나 헌어궤양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입술 모양으로 궤양 형태가 나타나는 건데요. 마치 루즈를 칠한 여성의 입술 형태로 방광 내에 궤양이 나타납니다. 구상화 병변은 그 밑에 점상 출혈 같은 것들이 많이 뭉쳐 있어서 군락을 이루는 게 구상화 병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형적인 소견이 보이는지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궤양이 보이고 환자 증상이 있고 소변 검사에서 정상이라 하면은 간질성 방광으로 저희가 진단하는 거죠. 그럼 간질성 방광염 증상은 정확히 뭔가요? 설명하면서 얘기 드렸듯이 간질성 방광의 증상은 하복부 통증이에요. 통증인데 조건이 있어요. 소변이 방광에 차면 생기는 통증이에요. 소변을 보면 시원해지고요. 소변이 이제 방광에 차게 되면 생기는 게 바로 통증이 오는 건데, 이 통증의 강도나 종류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간질성 방광염 환자의 90%가 여성이지만 최근에 제가 간질성 방광염 치료를 하면서 의외로 남성분들한테도 증상이 나타나는 거에 깜짝 놀랐고요. 남성분들도 똑같은 방식 치료하니까 효과가 있는 걸 봐갖고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소변이 꽉 차 있을 때 하복부나 골반, 심지어 어떤 남성분들은 고환까지 통증이 아프다 그래요. 여성의 경우에는 하복부 통증으로 국한되긴 하지만 골반이나 회음부 쪽에 여성기 생식기 쪽에도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소변을 보고 나면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증 외에 배뇨 증상이 있는데요. 가장 심한 게 빈뇨예요. 요즘은 조금밖에 안 나오면서 너무 자주 가는 거예요. 딱 나오자마자 또다시 화장실 들어가게 되고, 가장 사람들이 이제 피로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야간뇨 증상인데요. 어떤 분들은 밤에 화장실을 가는 게 5번에서 10번까지 가는 분들이 있어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피로가 회복이 안 되게 되고, 그래서 그 피로가 누적이 돼서 그 다음날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이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면서 문제가 좀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봤던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상한 통증도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방광의 통증이 아랫배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항문 꼬리뼈 쪽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대변 볼 때 마치 우리 생기는 엄청난 통증이 있잖아요. 그렇게 오는 있어요.